HMM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58.1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92.5% 감소했습니다. 유형자산 회전율,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전체 유형자산으로 봤습니다. 일반 뭐 건물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0.7 회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. 전년 반기보다 이게 내려갔어요. 그 내용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뭐 배속 보시기도 괜찮으실 겁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1,300억 원대인데요. 전년도 9조 8천억에 비해서는 58.1%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는 오히려 더 아니죠. 줄긴 줄었는데 3.6%뿐이 안 줄었어요. 58% 줄었는데 매출원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요. 판매관리비를 좀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전년도 6조 원에서 4,500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. 92.5%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50.4%가 하락했습니다.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평년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러면은 뭐 1년 전이나 뭐 한 1, 2년 전에는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, 또 뭐 기저효과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, 어쨌든 크게 그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있어요. 이게 이제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그 연료유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. 그거는 이제 별도 말씀을 드리고, 요게 퍼센테이지로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만 크게 줄었다. 58.2%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매출 변동비하고. 이거로 봐서는 운송 운임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느냐, 요 평만 보고서도 우선 우리는 일단 논리적인 이런 추론 연습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. 이런 회계를 통해서 논리적인 면을 좀 발전시키는 것을 저는 좀 또 개인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,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런 원인 결과 관계, 인과관계를 찾아나가는 과학적 사고 방식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,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성적으로 뭐 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뭐 최근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, 어쨌든 금액상 스루프도 80.1%가 감소했고, 스루프율이 마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38.1%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15.5%나 많이 전략을 했어요. 그러나 생산성으로 보면은 이 작년 상반기가 6.18이라는 얘기는,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때 조선천지에 이런 생산성이 나오는 데는 아주 드물죠. 그러니까 1점 몇이다 그러면은 1.46이라는 얘기는, 이 비율을 들어서 얘기하면은 1월 달에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은 상반기에 1억 4,600만 원에, 그러니까 4,600만 원 돈을 벌었다. 이것도 대단하긴 대단한 걸 거예요. 근데 어차피나 작년에 비해서는 4.73포인트가 크게 하락했습니다. 영업이 92.5% 감소했는데요.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40억 6,800원이 그 작은 수치입니다.
요것이 그 연료유 재고 자산이 그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보면은 별도 그 주석은 없습니다만은 대자표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내용은 요게 또 제가 실수를 했군요. 반기로 고친다는 걸 못 고쳤네요. 163억 원이 이 재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. 대부분 저장품 성격으로 항해에 필요한 연료류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반기에도 그 HMM은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. 이 정도 규모 회사는 좀 해줘야 될 텐데 연간 사업보고서만 내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주석을 안 내요. 아주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왜 안 낼까?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이 누운 글씨체는 제가 사업보고서, 연간 사업보고서의 이 현장 운영 비율, 요게 이제 작년에 28%였는데 25%로 줄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. 이 가정을 해서 총 그 제조 비용에서 그 포션이 25%로 내려갔을 거니까 한 9천억 원 정도의 현장 운영 비용, 제조업으로 치면 이제 제가 가공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16.1% 금액은 줄고 그 다음에 그 비율로는 2.7% 정도. 여기에서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재고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. 요거를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맞춰줘 보는 건데, 여기가 그 연료유만이 아니고 그 매출에 변동하는 것을 용선료 및 화물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. 이 연간 할 때도 그렇게 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게 3.5% 감소했어요. 그러니까 이 운영비용 여기서 15.5% 감소 한 거로 되어 있는데, 이 운영비용 중에서 현장 운영비용은 한 16.1% 금액으로 비율적으로는 2.7% 이제 하락했다. 이렇게 좀 가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뭐 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맞춰봐야 되겠죠.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현금이 1억 6,300만 원 현금이 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재고가 1억 6,300만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162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. 그럼 차이가 161억 원이나 되는데 전년도에는 또 321억 원이나 됩니다. 이게 도저히 뭔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추적 불가한 상황이에요. 이런 현금 흐름표가 안 맞으면은 우리는 그냥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런 현금 흐름표도 못 맞히냐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럼 재고자산 명세가 잘못됐을 거다,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재고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길래 이렇게 못 맞히냐 하는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거기다가 운영 비용도 그 비성분을 공개를 안 하니까, 공시를 안 하니까 요거는 작년도 연간 실적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. 인건비가 3,372억 원인데 직원 수가 2022년 말에 1,785명이었습니다. 인당 평균 임금이 거의 1억 9천만 원 선이나 됩니다. 이게 장사 잘 된다고 해서 2021년부터 임금을 46.7%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느냐. 이게 이런 거가 보면은 주인 없는 회사들이 똑똑 이렇게 그냥 한전도 그렇고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잔치를 그렇게 벌이는지, 월급쟁이 사장들한테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항비라는 게 또 이 경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기기비라는 것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올해 그 운영 비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명세를 좀 내놨으면 더 정확한 분석이
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뽑아본 경영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은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의미가 없어서 유형자산, 그러니까 유형자산 내역에 가가지고 배만 찾아봐야 되는데 에, 뭐 제가 그거 분석한다고 무슨 글쎄요, 어떤 큰 우리 흐름을 보고 싶기 때문에 기준만 그냥 전체로 보자 그러면 0.21 회전이 유형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동률이 안 좋다는 얘기죠. 선박의 운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유형자산도 또 증가하긴 했어요. 스루풋율도 크게 떨어졌죠. 생산성 아까 손익계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만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매우 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저는 별도의 또 하나의 준비된 경영 지표가 두평 ROI인데 요거 그냥 ROI 자본 회수율로 표현합니다. 두평 ROI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 상반기에 29%인데 2.1%다. 그러면은 이게 두평가 사람들은 전문 경영인을 요거로만 평가를 해요. 그걸 검증까지 합니다. P 곱하기 T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P는 뭐고 T는 뭐다. 이렇게 다 잘 설명을 했습니다. 26.9%가 하락했다. 그러면은 너 임기껏 나가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정도 이 하락이면은 내려가야 됩니다. 아니 하산 저기 퇴직해야죠. 그런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연료류가 16.2%가 이 선박 연료류가 가격이 내려갔어요. 상반기에. 그리고 상반기에 단순 평균으로도 이 선박 운임들이 41.2%가 내려갔습니다. 단순 평균으로 하면. 근데 마침 매출액 비중을 해가지고 요게 벌크 부분 한꺼번에 14%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그냥 7%씩 나눴습니다. 이거 더하면 100%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기타 무슨 터미널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런 게 돼가지고 그냥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변동률에서 매출 비중을 곱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내면은 일단 58.4%나 이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국제 가격 선임이 컨테이너 이런 운송 비용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중국의 경제만 디프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지금 이 선박을 많이 수주해서 그런가요? 아니면은 세계적인 물동량이 줄어가지고 경제 배들이 남아 돌아가는 건가?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아까 저희가 이 손익계산서에서 스루 딱 보면은 느낌이 바로 오는 게 판매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. 이것이 데이터로서 확인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는 것은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아주 단순 무식하게 딱 2배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 8조 2,953억 원 되는데 딱 8조 2,500억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내부 사업 계획으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8,741억 원 남는 거로 요 경우에 재고가 5% 증가하는 것으로 봤어요. 그리고 만약에 5% 매출을 더 변동 안 시킨 상태에서 5% 재고가 준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더 줄게 돼 있다.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표시해 보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.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8조 2,500억의 이 매출을 예상했습니다만 스루풋 패러다임 예측으로는 유사하게 나옵니다.
8조 2620억인데 뭐 계약할 때 요게 하나의 그냥 그 해상 운임이라고 비유를 좀 해보죠. 820만 원에 계약을 한다. 그러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이익이 준다.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런데 이 유형자산 회전율, 여기는 뭐 WCR라고 했습니다만 유형자산 회전율을 1.5회전까지 좀 해보자. 조금 더 그 글쎄요, 그 항해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건지, 새로운 노선을 또 해야 되는 건지, 무역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돼서는 아닌 거겠죠. 이 배가 그 수출하는 회사들의 물동량이 있어야 이쪽도 돈을 버는 겁니다만은 자기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영업 환경이란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런 유형자산 회전율을 그 목표로 한번 했을 때 이거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봐요. 왜 그러냐 그러면은 꼭 만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좀 출항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,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물건을 또 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해운업에서 그런 게 있을 거로 바라볼 때 적어도 1.5회전 하면은 8조 8천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럴 게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래도 낼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그 스루풋은 좀 약간 싸게 하더라도 충분히 그 회전율을 향상시켜서 이익 확보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디프레이션이 되더라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요. 지금 뭐 이 해상 운임부터 디프레이션이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디프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영업이익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거냐,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. 다음 장에 좀 별도로 다시 어떤 그런 통계적인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분석의 경험은 재고가 증가했죠. 이 경우에 스루풋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.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. 그래서 선박운임을 조금 더 깎더라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길은 있다. 그래서 가격이 곰두박질 한다기보다도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우리의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니까 돈 버는 길은 최고 회전율을 여기에서는 그 유형자산 선박, 아주 단정적으로 하면 선박의 그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주가는 17,68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9,220원이 하락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지금 40%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 크게 내려갔어요. 4조 5천억이 날라갔네요. 산업은행이 20.69% 가지고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9.96%,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골드만만 네이버 증권 정보에 나옵니다. 11.46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상 HMM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